안녕하십니까. 동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지금 배우고자 하는 것이 6단 논법입니다. 6단 논법. 말하기의 이제 기본적인 형식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6단 논법을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이 6단 논법으로 면접을 쓰기도 하고, 이 6단 논법을 활용하면 글을 독해를 할 때 면접뿐만 아니라 독해를 할 때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이 6단 논법을 통해서 전체 글과의 상관도, 글을 읽어내는 능력, 주제를 파악하는 능력 자체가 향상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이론입니다. 6단 논법이. 6단 논법은, 자, 그럼 첫 번째, 이렇게 6단 논법을 하면 안결이 설반정입니다. 뭐라고요? 결, 이, 설, 반, 정. 자, 그러면 안은 뭘까요? 안건입니다. 안건. 제안하는 문제가 뭐냐? 안건. 문제가 뭐냐?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 결은 뭐겠어요? 결론. 예, 결론. 맞냐? 틀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는 뭐겠어요? 이유. 설은? 설명. 설명입니다. 반은 반론 꺾기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예상되는 반론을 얘기를 한 다음에 자신이 꺾어줘야 돼요. 정리. 그 다음에 정리입니다. 그래서 안결이 설반정이 6단 논법인데, 이제 보통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학생들이 안건 하면, 자, 너 이거 먹을래? 아이스크림 먹을래? 그러면 아이스크림 먹겠냐는 질문에 저는 안 먹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자, A 학생이 똑똑한 것 같아, B 학생이 똑똑한 것 같아, 그러면 A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A 학생과 B 학생 중에 누가 똑똑하냐는 생각에서는 B 학생이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문제 자체를 다시 받아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받아줘야 되냐면, 상상을 하고 생활하는데, 자네 이렇게 해서 B 거래처 가서 이걸 해오게. 그랬더니, 네! 하고 갔는데 엉뚱한 데 가면 어떡해? 개판되죠. B 거래처 가서 저는 이거를 해오겠습니다. 그러면, 맞네. 잘 갔다 오게. 이렇게 얘기하잖아.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한 번 더 정리해서 받아줘야 돼요. 내가 어떻게 문제를 이해했는지. 네. 이해돼요? 네.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 땅이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독도는 저희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한번 받아주는 게 안건입니다. 그러면,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아니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주는 겁니다. 안건과 결론, 질문과 결론. 그러면 이거는 안건은 뭐겠어요? 문제죠, 문제. 문제를 한 번 더 확정 져주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가장 간단하게 해달라는 게 결론은.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상사한테 이유를 막 대. 이거 A는 이거, B는 이거, C는 이거, 이거는 해서 그랬더니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짜증내겠지. 네. 안 됩니다. 그럼 왜 안 돼? 그럼 이유는 이런 거예요. 알겠어. 이렇게 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결론 OX, yes or no를 짧게 답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압축해서 답한 다음에 이유를 얘기해줘야 돼. 네. 근데 이 이유를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이유가 말도 안 되는지 뭐는지 모르니까 네. 보조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는 거야. 첫 번째는 뭐고, 두 번째는 뭐고, 세 번째는 뭐고 이렇게. 네. 이때 기준을 밝히는 거야. A 측면에서, 소비자 측면에서, 생산자 측면에서, 아니면 국내 측면에서, 국외 측면에서 이렇게.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나는 일방적으로, 봐봐, 두 가지 어떤 A라는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고,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잖아. 네. 근데 나는 이것만 집중적으로 얘기했잖아. 네. 그러니까, 반대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 상대방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래서 안 됩니다. 하고 꺾어줄게, 반론 꺾기야. 자, 그렇게 반론을 꺾으면, 자, 반대를 얘기했으니까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 내 걸로. 그러면 총 정리해서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고 압축돼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딱 해주는 게 끝나는 거지. 네. 자, 그런데 그러면 항상 이렇게 안건, 결론 길게 쓰고 이유 쓰고 설명 아주 자세히 하고 반론 꺾기 막 충분히 하고 정리를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말하기에서. 말하기에서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보시면. 자, 안거리 설반정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안결이 설반정. 그럼 설, 반론 꺾기, 정리.
자, 이렇게 봤을 때 이걸 글쓰기 구조로 본다면 이게 서론입니다. 여기까지가 서론. 서론. 왜? 안건은 문제잖아요. 문제. 네. 문제에 대한 결론. 결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떨까요? 하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네. 그럼 글쓰기에는 여기다 추가로 뭐가 돼 있냐면 A, 이 안건에 대해서 A라는 의견도 있고 B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유하고 설명하고 한 단락, 그죠? 쓰고 그 반대 단락 쓰고, 그래서 이거는 정이죠. 정의. 이거는 반이죠. 반대. 반. 그러면 이 정리에서는 합이죠. 합. 그래서 정반합으로 본론을 쓰는 겁니다. 그러고 이 정반합으로 본론을 쓰는데 이 글쓰기에서는 여기다 최종 정리를 또 한 번 더 합니다. 결론으로. 최종 정리. 자, 글쓰기에서는 뭐라고요? 이렇게 안건, 팩트를 얘기하고 사실을 얘기를 하고 A, B 하게놓고 A, B가 되는데 내가 B-나 A-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다음에 소제목 하나 하고 이유 설명. 소제목하고 이유 설명. 소제목하고 이유 설명. 이렇게 세 개가 되잖아.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반대로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이래서 안 되고, 반대로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이래서 안 되고, 반대로 이렇게 하는 거는 이래서 안 되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렇고, 네. 근거는 이렇고, 그런 다음에 이걸 최종 정리하는 거죠. 글쓰기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말하기죠. 네. 말하기. 말하기. 이거는 글쓰기죠. 글쓰기. 근데 말하기를 할 때 이렇게 글쓰기처럼 길게 6단문법을 다 시키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럼 제일 짧은 말하기는 1차 말하기는 문제에 대한 답변. 네. 그럼 이게 1차 말하기죠. 1차 말하기. 좀 더 길으면 기본적인 말하기는 이유까지는 얘기해줘야죠. 네. 이유. 요거는 뭐라고요? 제일 짧은 말하기고, 이거는 뭐라고요? 기본적인 말하기지. 이거는 그냥 답변이고. 네. 그러면 심층 면접이나 시험을 보게 되면 기본 말하기는 해야지. 이유까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네. 근데 기본 말하기를 했는데 호기심을 보여. 면접관이. 그러면 추가 설명을 해야지. 네. 이건 추가 말하기. 추가 말하기. 그러면 이 추가 말하기 말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게 줘. 시간을 줘. 나도 떠올라. 네. 그러면 이렇게 반론, 정리까지 하는 거는 정식 말하기. 정식 말하기. 토론, 시합이나 뭐 이런 데서 하는.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1번, 너 집에 갈래? 네. 하면 안 되고, 저 집에 가는 거에 대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고 설명을 하는 게 기본 말하기이기 때문에 평소에 말할 때도 이 정도, 이유는 설명해주는. 그치? 네. 이 정도까지는 얘기해주는 거고, 그런데 상대방이 깨웃깨웃하거나 좀 더 말할 수 있는 시간이나 기회를 주면 추가 말하기를 해야지. 그런데 추가 말하기를 하고 얘기를 했더니 진짜 판 벌려서 네가 마음대로 네 상황대로 얘기해봐라 그랬을 때는 반론 꺾기도 얘기해보고 그러는 거지. 네. 말할 정식 기회가 들었을 때는. 네. 토론이나 이런 데에서. 네. 자, 이거를 다시 공부법에다 친다면,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죠. 글을 보면 어떤 한 단락을 있으면, 여기에 뭐라고요? 주제가 나와요, 주제. 그 주제가 뭐예요? 거의 두 갈씩이나 네 갈씩으로 나오는데 두 갈씩이 다 나요. 네. 이게 안건과 결론이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안건 결론이. 네. 그런 다음에 여기다 이유를 설명해요, 이유를 쓰면서, 그래서, 그러나, 뭐 이렇게 접속사를 쓰면서 이유를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주제 문장이 나와요. 네. 주제 문장이 나오면서 예시를 들어요, 예시. 설명이 예시예요. 설명 대신 예시가 나와요. 설명은 예시로 하면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좋잖아. 그렇죠. 그럼 예시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단락이 나오면, 그러나 하고 반대 단락이 또 나와요, 이렇게. 반대하면. 그러나 하고. 그러면서 요 흐름에 따라서 또 설명을 해요. 네. 근데 이 그러나를 했으면 또 다시 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러나 이걸 꺾어줘요. 꺾어주면서 그러나 이게 문제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이거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글들이.
그러니까 안결이 설반정을 공부를 하면서 요 어떤 글의 주제, 구조 같은 거를 파악하면서도 뭘 생각할 수 있다고요? 안결이 설반정을 생각을 해보면 분석을 할 때 안결이 설반정을 교묘하게 그죠? 구조화시켜서 응용한 것 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정식 말하기이기 때문에 이게 논리성을 가진 말하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을 썼어. 이 글을 쓴 걸 말하기로 한 거는 글을 효과적으로 순서를 바꿔서 재구성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글의 구조도 이렇게 말하기를 효과적인 구조로 재구성한 것 뿐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6단 논법은 반드시 기초적인 능력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6단 논법이 어떤 식으로 6단 논법을 하는 거예요 하고 이제 샘플로 써놓은 걸 나중에 보여주기도 하고 그럴 텐데 어쨌든 자 정리하자면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말하기를 하더라도 뭐는 해야 된다고요? 안건을 받아야 된다고. 네. 그래야 버릇이 없어 보이지 않고 예의가 있어 보인다고. 네. 너 커피 마실래? 그럼 저는 커피 안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마셔요? 하는 것보다 훨씬 예의 있어 보인다고. 네. 그러니까 안건을 받는 게 중요하고 첫 번째 이걸 까먹어. 두 번째는 결론을 빨리 얘기하는 것이고, 그치? 명확하게 결론을 말한 다음에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게 플러스 알파로 항상 뭐라고 이유는 따라줘야 이게 논리적이라는 거야 이게. 이해되세요? 이제 안건을 받아주는 거는 공손함의 의미고, 공손함. 이렇게 플러스 결론 플러스 알파를 하면 논리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죠? 근데 3번에 이렇게 설명, 근데 그걸 추가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 설명을 하면서 기준을 잡을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이 사람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고 충분히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알고 있다. 근데 네 번째,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론을 얘기를 해서 꺾는다는 것은 균형된 시각이 있다는 거지. 왜? 상대방도 고려할 수 있다는 거지. 고려하고 있다는 거지. 균형 잡힌 시각이고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시각을 균형 잡혀서 고려를 하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5번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그쵸? 말하기를 어느 정도 연습을 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간평하게 그죠? 뚜렷하게 명확하게 자기의 입장을 강조하면서 밝혔다는 거지. 상대방 입장에서 강조하면서.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일상생활을 할 때도 나랑 지금 육각문법으로 쳤을 때 안건 안 받잖아. 그렇죠. 나는 받는 게 더 공손한 거라고. 엄마가 어떤 얘기를 할 때도. 네. 어떤 결론을 먼저 얘기를 하면 편해지잖아. 네.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 논리성이 갖춰지는 것이고. 네. 이렇게 왜냐하면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그러면 논리성이 있기 때문에 말할 기회를 준다고. 답답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논리적으로 잘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주면 충분히 자기 입장을 표현하게 기회를 줘. 그러니까 설명하고 기준을 밝힐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거지. 네. 그런데 여기까지 얘기하면 상대방이 반론을 얘기를 해주고 내가 다시 상대방이 얘기한 반론을 꺾어서 꺾기 부분만 또 하는 경우도 있어. 대화를 주고받을 때는. 그렇게 되면 찬반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자, 한문 A 파트 있는 사람이 안개리 설반정 얘기하고 B 파트 사람 안개리 설반정 얘기하면 이걸 꺾어주잖아. 네. 반론 꺾고 이 사람도 반론 꺾고 네. 서로 꺾고 다시 또 와서 내 걸 얘기를 하면서 자기 정리하고 이렇게 되지.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토론 대회가 있어. 이렇게 발표를 할 때 중간에 한 번씩 질문하고 상대방이 여기서 질문 들어가고 여기서 질문 들어가고. 네. 이해되세요? 예, 예. 이걸 교차 토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결국 이런 토론 대회를 나가던 어떤 거를 하던 이렇게 6단 논법, 안결이 설반정, 뭐라고요? 안결이 설명죠.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 말하기 방식인데, 네. 학교에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수업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면접을 하는 것도 힘들고, 그치? 토론을 하기도 힘들고, 글쓰기나 구조 파악을 할 때도 힘들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유용한 육하원칙하고 6단 논법, 굉장히 유용한 이 공부법, 학습법이란 말이지. 네, 알겠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지금 뭐 배운 것 같아요?
정리하면. 6단 그 6단 문법 배우는데 글 대체적으로 그 6단 문법을 따라서 안결이 서열반종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이런 거 좀 배우면은 좀 글을 좀 더 독해할 때 도움 된다는 걸 좀 배운 것 같아요. 말하기도 지금 네가 말을 할 때, 그치? 더 똑똑하고 논리적으로. 왜 그러냐면 너 같은 경우에는 논리성이 있을수록 머리가 맑아지거든. 네,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손하게 보이고, 그치? 그렇죠. 명확하게 보이고, 그래서 오해를 안 사고. 네, 네, 충분하게 이걸 기회를 안 주는 사람한테는 그냥 말아버리지만 여기까지만 하면 되지만 기회 주는 사람한테는 설명도 충분하게 하고 상대방의 반론을 들으면서 내 기준에 의해서 꺾으면서 균형적인 시판으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한 걸 여기다 쓰면 되지 정리를. 그렇죠.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 입장에 이건 맞고 상대방 입장에 이거는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리가 되지. 네, 그랬을 때 대화라는 게 되는 거거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단 논법이었습니다.